네, 이번 설 역시 고향 방문 자제가 권고되면서 선물로 대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명절 한도가 높아지면서 더 나은 농수축산물 선물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물량이 몰리면서 관련 사고도 많아졌다는 건데요. 택배나 상품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정지주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설에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없이 만나자고요. 하지만 다시 코로나 속에 설을 맞게 됐습니다.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여전히 이동 자제가 권고되고 있고요. 요양병원 등도 접촉 면회 금지입니다. 사적 모임도 완화가 됐다지만은요, 6명까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설도 방문 대신에 정성껏 선물을 골라서 택배를 보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으로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범위도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유통가도 분주해졌습니다. 유통업계가 설 명절 키워드를 뽑아왔거든요. ESC라고 하는데요. 먼저 E입니다. 이거는 에코프렌들리, 즉 시대적 트렌드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선물 세트는 항상 과도한 포장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선택하고요. 플라스틱 뚜껑도 없애는 등 포장에 거품을 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선물 정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S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위생용품들인데요.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제품들 이번 설에도 인기 품목입니다. 그리고 C는요. 직역을 하면은 소비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과 함께 이웃에게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1+1으로 선물 세트를 하나를 사면은요, 하나를 더 받게 되겠죠. 그 하나를 이웃에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애써 고른 선물들 택배로 보냅니다. 잘 배송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부인이 소행일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웃을 의심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난해 설을 전후해서 이 같은 피해를 보았다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772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5%가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전체 피해의 20%는 설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에 이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분실도 많고요.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도착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번 설에는 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2배 늘었죠. 신선이나 냉동식품 선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했는데 배송 물량이 늘면서 부패나 변질 피해가 우려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이유입니다. 일단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배 배송을 의뢰하고요. 배송 지연이나 부재 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지도 이 택배사와 미리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운송장에는 물품 가격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배송 완료 때까지 그리고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가격을 안 적으면은요, 분실이나 훼손 시에 택배사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택배 피해에 대비해서 증빙 자료들을 보관하고 변질,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상품권도 선물로 많이들 고르시는데요.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나 또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면은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만약에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있다면은요. 구매 금액의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챙겨두면 좋겠죠. 모바일 상품권도 인기 선물인데요. 종이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그거 지나면 연장이나 환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전화,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